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8월 26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찍 저에게 카톡에 온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운명연구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 드리고 풍수가로서의 할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성세대의 땀과 노력,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일화를 담은 이 글에 2030들이 반성하게 됐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다며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은 육군사관학교의 김충배 교장이 생도 교육에 사용해 그동안 육사 교장의 편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작성자는 예비역 장성인 김유복 79세십니다. 김유복씨, 그가 로터리 코리아에 기고한 글을 60대를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붙이는 젊은이들이여 이 글을 읽어보렴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50,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50, 60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때 미국은 주도했던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들어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려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에 필요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광부 파독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규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을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꺼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혈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열 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렸다. 몇 년 뒤 서독 브루케 대통령이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이트 항공사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 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브루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우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브루케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도 더 되는 그곳에서 얼굴에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 땅에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골코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사 여사 앞으로 물려다갔다. 유경사 여사 앞으로 몰려 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경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유경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끼워놔주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끼어나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부르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했다. 부르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 여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부르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소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줄곧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며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국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바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을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느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고민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가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조국 근대의 저 많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 우리 경제 희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용사들이 전후 수당 일부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훼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은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광탄에서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자결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 대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폄훼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 60대들을 보수 세력으로 폄훼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의 고지 달성까지는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많은 밝은 빛이 비추어 지리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그 원초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저는 풍수가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땀과 피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건 기정사실이고, 또 박 대통령의 영도 아래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보다도 국익과 나라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서 그런 정말 애타는 애끓는 마음으로 나라를 살렸죠. 저는 풍수가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물론 나라 살리고 우리 국민의 열정으로 피땀 흘려서 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평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계천의 복개 여부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1960년도까지 이와 같이 지금 드린 설명과 같이 국민소득 67달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을 복개하고 바로 박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군이 융성이 되려니까 박 대통령이 그 정말 열정적인 그 노력이 이제 발휘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군이 좋아지려니까 하는 일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청계천을 복귀하고 2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12국가까지 발전을 했죠. 정말 역사에,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했는데요. 물론 한강의 기적도 좋고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그 노고도 좋고 박 대통령의 그런 정말 그 영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의 영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은 풍수는 결론적으로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운.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의 운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은 5천분의 1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운이라는 건 뭐냐? 5천만을 대표하는 운이죠. 그래서 국운이 깨지면 우리 국민이 다 잘못되는 거죠. 이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갈라놔가지고 다시 또 우리나라가 60년대 시절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했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전부 다 자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는 제가 평소에도 말하지만 청계천을 빨리 비보풍수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즉사한다까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즉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그 피나는 노력, 우리가 이만큼 살았던 민족이 지금 이 현재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1년 후에를 보십시오. 지금 제 전에 뭐라 그러냐면, 연년이 달라지다가 다달이 달라지다. 요즘에는 나날이 달라집니다. 그럼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오해할 줄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이 탓은 두 번째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국운이 깨져서 그렇게 됐다. 국운이 망하려니까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의적 아닙니까? 고의적.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다 풍수학 영향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이렇게 우습게 함부로, 자연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악의 자연이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악이 지금 악이 90%가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계천을 복개해야 된다. 아니면 비보풍수해야 된다라는 그 연구가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천호신조입니다. 제가 사상 최초 풍수학 수천 년 만에 이런 사실을 이 시대에 밝혀낸 겁니다. 이건 정말 천호신조라니까요.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 완전히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다 망하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연구가 안 되었다면. 그런데 언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다. 지금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건 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국운을 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오셨길래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더니 지금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렇다면 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럼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나서면서 청계천에 이 비보풍수를 무궁화를 심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 아이디어가 뭐냐면 무궁화보다 청계천에다가 지구꽃, 나라꽃, 지구촌 나라꽃, 박람회를 하는 거로 더 큰 행사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계천에다가 아치를 해가지고 각 나라의 꽃을 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꽃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축제거리도 생기고 그럼으로써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가 그 관광객 때문에 경제도 살지만 근원적으로 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년 이내에 청계천이 비보풍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아주 불길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60년대 시절 이북, 지금 현재 이북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미래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운명 연구가, 박민찬의 운명 연구가 아닙니까? 그 전문가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후손까지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은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렸지만 그 근원은 풍수였다는 거, 청계천 복귀하고 난 뒤에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사실. 근데 지금은 다시 청계천을 개복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급하게 할 것은 청계천 비보풍수다. 이것만 하면 다시 우리나라는 또 국군이 융성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지구촌 나라꽃 박람회 우리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으신 우리 국민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